너무나 똑똑한 이들이 유튜브 상으로 튀어나왔고, 너무나 똑똑한 이들이 지식적 차원으로 자기 잘났다는 거 법문만 해대니까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성 교육을 하는 이가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다시 한번 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내 짓을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내 자신을 뽐내고 싶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뽐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더라도 내 재주를 알아주는 이들이 있어야 내가 뽐이 나는 것이지. 그건 결국은 인연이라는 것이에요. 주어질 때 인연이고,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내 앞에 온 인연과 소통하지 못하면 남을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법을 공부하는 것도 통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내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아쉬운 활동 주체라 인연이 주어질 때까지 나의 실력을 쌓는 거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인연이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나의 사업이 융성하는 때고 나름의 성공했다고 간판을 걸어놓는 때예요. 인연맞이 바로 할 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인연맞이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고 그로 인해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 단체가 화려한 것 같지만 가보면 다 배고픈 이들이고 자기의 소임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이들이고 그저 남의 소리에 입방 하나 찢는 이들밖에 없어요. 가봤자 뭘 내게 이득이 될까? 내 삶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맨 처음에 가면 뭐 새로운 소식이나 있지 않을까 우르르 밀려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인연마저도 밀려오지 않아요. 또 내가 그들에게 그만한 이로움을 주지 않고 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다시 나의 등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인기를 얻고자 하걸랑 나의 이로움을 나는 끊임없이 생성시켜놔야 돼. 근데 이로움을 생성시킬 수 있는 이가 누구야? 없잖아. 우리는 항상 아쉬워 찾아가는 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칫 금전이 딸리면 소외받아. 기운이 빨리면 왕따 당해. 이게 서름이걸라. 이러한 서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공부를 했으면 이제 남은 것 이치를 아는 것이죠.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를 찾아가는 건데 거기에서 나의 이로움이 없다면 나는 떠나게 되는 거고 그들도 혹여 그들에 따른 이로움이 있지 않을까 받아들였다가 눈치를 살폈다가 이로움이 없으면 분위기는 다시 냉랭해진다는 게 우리가 인연을 주고 만나고 살아가는 그리고 등 돌려 싸우고 충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도법, 천부의 삶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이 천자들은 이미 그 법을 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법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몰라.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나는 모른대도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올지 나도 모른다고요. 인연이 물어보는 대로 근기에 따른 답이 나가는 것이고 최상층의 인연이 온다면 최상층에 따른 그에 걸맞는 답이 나오는 거고 중하층의 근기를 가진 인연이 온다면 그에 따른 그 근기에 맞는 답이 나가는 것이에요. 맞고 안 맞고는 세상에 없습니다. 틀리고 틀리지 않다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가 정의 답을 찾아간다는 것은 지식적 논리라는 얘기예요. 생각에 발현시킨 지식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일으키고 또 물질 문명을 일으키기 위해 수학적 계산에 의해 아구리가 맞췄다 안 맞췄다의 차원인 것이지 지혜적 차원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빈물적 차원의 정신량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 정신량은 바로 말로서 하나 되어 나간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영이라고 그러고 영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너와 내가 통할 수 있는 게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로서 통하는데 너는 그때의 그 기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 나도 나의 그때의 그 기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에 있지만 영의 차원은 정확히 아구리가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옳다, 옳지 않다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민족은 보이지 않는 정신학적인 차원의 삶, 지혜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일일이 센티미터를 쥐고 수학적 계산에 의해 인간관계를 하고 물질을 키우고 아구리를 맞춰 나가는 민족이 아니에요. 뭉뚱거려 갖고 대충만 해도 다 알아요. 그 서양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해도 몇 스푼에 몇 칼로리를 넣고 물은 250리터를 그거는 수학적 계산의 지식적 차원으로 유권사를 위한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서양에 있는 이들이지. 너무 계산적이다 보니까 기운이라는 자체를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운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이거든. 내가 어려서 어떤 아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는 행동이 무지무지 초라해. 겨울 되면 항상 콧물이 흐리고 그 콧물을 뭐 숫독으로 이렇게 따면 이 손통이 코가 만들만들한데 기가 막힌 솜씨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음식 솜씨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음식을 했다라면 안 먹어. 근데 그 아주머니가 했다라는 소리를 안 해주면 너무나 맛있걸라. 근데 그 아주머니는 음식을 할 때 대충 집어넣어. 대충. 아마 대충 집어넣어. 근데 맛있어. 그게 기운입니다. 나와 같은 그러한 음식을 냈던 음식 대신에 함께하면 그 기운은 살아나요. 우리는 그래서 기운의 민족, 지혜의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가면 그 기운은 이내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맞고 맞지 않다라는 것은 논리적 계산에 빠진 나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것이지 대자연의 삶에 있어서 맞고 맞지 않다라고 보다는 옳고 옳지 않다, 바르고 바르지 않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 통과만 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이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 계산이 일어나는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기운이라 기운은 센티미터로 대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바른 길만 찾아가고자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이 인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물질은 지식적 생각적 차원으로 옳고 옳지 않고 맞고 맞지 않고 좋고 좋지 않다라는 계산법 이에 이 인육권사로서 육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인기와 인기끼리는 바르고 바르지 않다라는 이 정의 하나로만 우리는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너한테 이로우면 나한테도 이로워야 하는 것이고 나한테 이로운 만큼의 너한테 이로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만남은 이로운 운용의 주체와 아시는 활동의 주체 간에 만나고 있어요. 이거는 정신량의 차원인 것이죠.
육생양의 차원은 넘어갔고, 그래서 정신양의 차원을 살아가는 운용의 주체가 육생양의 차원의 행위를 하는 활동의 주체의 기운으로 잡고 나가는 것이지. 네가 10원어치 일했다고 정확히 10원어치만 주는 그러한 운용의 주체가 있다면 인간은 다 떠납니다.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갖고, 그렇다고 내 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너희의 능력을 살려주기 위한 것에 있고, 또 그러했을 때는 그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지, 꼭 정확하게 맞는 그램을 줘야 하는 것이고 맞는 센티미터까지 정확히 재야 하는 것은 기계라는 얘기지, 빗물질 차원 인의 기운과 기운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데는 그닥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운용의 주체의 이로움이 활동의 주체의 아쉬움을 채워나가는 일은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은 물질적 계산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양극화, 쏠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쏠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정은 더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유권자를 위한 육생량을 앞에 주면 서로의 계산법이 난무해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한다는. 그로 인해 육생량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등을 이는 것이죠. 육생양으로 만났다면 정신양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건데, 정신양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양을 생성해 나는 운용의 주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아쉬운 활동의 주체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